일교차가 심한 가을 환절기. 온도와 습도, 찬바람은 끊임없이 피부를 자극. 가을철 우리의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연령대별로 피부 고민의 차이가 있듯 가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케어 포인트도 나이에 따라 그 해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진다. 좀 더 깨끗하게 20대 가을철 케어 포인트 클렌징. 좀 더 탄력 있게 30대 케어 포인트 목주름 관리. 피부 겉핥기는 이제 그만. 올가을 당당하고 아름다운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뷰티 솔루션. 내 몸의 변화 체인지 가을 특집 3부작 제1탄. 가을철 피부 관리 노하우 전격 공개. 지금부터 채널 고정.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상큼한 체인지 이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유기현입니다. 예원 씨.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따로 있죠? 있죠. 있고 네. 말고요. 저희가 이 내 몸의 변화 체인지에서는요, 가을을 맞아서 가을 특집 3부작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저희가 전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바람 부는 가을철 그 여성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피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모실 전문가가 계시죠? 계십니다. 예, 어떤 분이시죠?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일단 여성 그 뷰티 에디터들의 멘토로 불리면서 여성 뷰티 클리닉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 계신 분이세요. 가정의학 박사이시면서 W뷰티 저자이신 조혜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TV로 인터뷰하는 모습만 뵈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미인이세요. 제 말이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가을철 피부 관리 노하우잖아요. 네. 그런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선생님 피부 관리 비결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뭐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요, 저는 기본에 충실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자외선 차단제를 잘 한다든지, 그리고 클렌징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요. 또 계절에 따른 유수분 관리하고 눈가나 나이트 케어 이런 걸 잘 해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하고 물을 많이 먹고 영양 섭취를 잘 하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저의 비법이라면 비법이죠. 네. 역시 뭔가 특별한 비결이 숨어져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 선생님께 연령대별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볼 텐데, 선생님, 연령대별로 그 집중 케어 부위가 다른가요?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여성의 피부 노화가 20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20대 초반엔 모르다가 25세부터는 감지하기 시작해서요. 그때는 얼굴 피부가 칙칙하고 색이 조금씩 변한다든지 각질이 뜨고 화장이 잘 안 먹는 그런 시기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때는 클렌징이나 유수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30대가 되면 되게 피부가 노화가 되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서 주름이 더 눈에 띄고요. 색소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이때는 더 모공 관리에 중요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 되고 주름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 20대, 30대 자기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순간 변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 이럴 줄 몰라서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화의 방향, 되게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 다음에 이런 주름이 가고 이런 걸 예측을 한다면 미리 그 나이 때 다가올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26살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 클렌징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방송 메이크업이 얼마나 두꺼워요, 선생님. 근데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분장실 가서 그 티슈를 그냥
그냥 대충 닦고 바로 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피부가 어떻게 손상이 되는 거예요? 되게 그 나이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한 번쯤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니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 30대에 쌓여서 주름이나 색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티슈로 그냥 빡빡 문지르다 보면 실제로는 화장이 제대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에다가 화장대를 모공에다가 밀어 넣어주면서 뾰루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피부에 자극을 줘서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일어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어쩐지 제가 뾰드락지가 가끔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내가 좀 피부가 젊구나, 어리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 거 있죠. 아이고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폭삭 눕는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그 평상시에는 화장을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토너랑 로션이랑 비비크림 정도만 바르는데 가끔 그렇게 뾰루지가 나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일상생활 할 때 클렌징은 어떻게 하세요? 화장을 진하게 안 하는 편이라서 폼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하는 편이거든요. 네. 되게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는 폼 클렌징으로 가볍게 할 수는 있는데요.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되게 토너나 비비크림 또는 자외선 차단제만 한 경우에는 요새 나온 제품들이 되게 워터프루프 그냥 세안만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고요.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먼지나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셔야지 제대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클렌징의 그 중요성은요, 그 피부 관리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클렌징은 그 피부 관리 비결의 키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을 특집 체인지 가을철 피부 관리 노하우 지금부터 20대 집중 포인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대에 게으르고 잘못된 클렌징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어 평생을 좌우하니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정직한 피부를 기억하라. 가을철 20대 집중 케어 포인트 클렌징. 젊고 아름다운 피부 젊을 때 지키자. 클렌징의 모든 것 시작한다. 네, 20대 집중 케어 포인트 클렌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저희가 화장품을 쓸 때도 자기 피부가 건성이냐 지성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제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클렌징 할 때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 세안법이 달라지나요? 네,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자외선 차단제든 크림이든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간의 선택폭이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그런 선택을 할 때 클렌징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지성이냐 건성이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부 타입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타입이 변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도 바뀌니까 지금 현재 내 피부 타입이 어떤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내 피부 타입이 지성이냐 건성이냐 또는 복합성이냐 민감성이냐에 따라서 제품 선택도 지성이면 유분이 좀 적고 또 건성이면 보습 효과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성이거든요. 막 기름기 잘 막 이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뭐 젤이나 거품 타입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네, 지성인 경우에는 이제 기름때가 더 많이 끼고 피지 분비가 더 많은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되게 T존이나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기름때가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가볍게 젤 타입이나 워터 타입을 선택하는 게 좋고 피지 분비가 남들보다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각질이나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시려면 스팀 타올을 이용해서 모공을 넓혀준 다음에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성 피부예요. 그럼 건성 피부에 맞는 그 세안법은 또 따로 있을까요?
건성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보습이 중요한데요. 지성에 비해서는 유분감이 좀 있는 크림이나 로션 타입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지성도 마찬가지지만 건성인 경우에는 특히 자극이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고 세안 비누를 선택하더라도 약산성이거나 아니면 자극이 적은 것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고요. 지성에 비해서 약간만 자극을 줘도 이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은 적게 주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요,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팍팍 문질러서 세안을 했어요. 저는 그래야지 뭔가 좀 깨끗하게 씻기는 것 같고 개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사지를 하는 게 좋다. 근데 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마사지를 마치 전문가처럼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클렌징할 때 하는 경우에는요, 너무 길게 시간을 오히려 쓰면은요,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짧게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하루 종일 지쳐있는 피부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져 있으니까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문질러 주시고, 예, 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만 힘을 주시면서요, 우리 림프 순환이나 노폐물 순환,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우리 림프관이 이 목 쪽으로 또 이 가슴 사이로 이렇게 배설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은 위로 하시면서 이쪽 방향으로.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T존에서 코 주변이나 이마 쪽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방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 하시면 오히려 때를 다른 부분에, 다른 모공에 집어넣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매일 철저하게 클렌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0대 피부 같은 그 비결이 바로 이 클렌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요, 이제 지금부터 미리 좀 이중세안 하면서 철저하게 평생 관리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20대 집중 케어 포인트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너무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30대 집중 케어 포인트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30대에서는 가장 이 집중 케어를 해야 될 부위가 어디일까요? 20대부터 약간의 노화가 시작이 됐다면 30대는 눈에 띄는 노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라서요. 곳곳에 이제 색소도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주름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눈가나 이런 얼굴에 잔주름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목주름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주름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중요한 시기고 특히 내가 주름이 없다고 해서 소홀히 하다간 어느 날 주름이 확 생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 언니가요, 분장실에서 그렇게 거울 보면서 주름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 화장으로 가린 거라서 요즘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주름 관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덜 옅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덜 생기게 예방할 수 있을지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선생님, 저희 가을맞이 특집 체인지에서 가을철 피부관리 노하우 30대 집중 케어 포인트 이제부터 알아봅니다. 여자의 나이는 목으로 알 수 있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목주름은 안티에이징 제품과 피나는 노력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슬픈 나이테. 잔주름에서 깊고 짙은 목주름으로 자리 잡는 30대. 가을철 집중 케어로 목주름을 관리하라. 목주름의 원인과 예방, 생활 속 팁까지 30대의 고민 목주름 케어에 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한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주름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이크림으로 눈가 관리 정도? 그 정도? 그런데 이제 30대들은 과연 어떤 부위에 주름 고민이 많을까요? 30대.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30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제가 고민하는 거랑 같더라고요. 바로 이 목주름인데요. 이 목주름은 한 번 생기면 잘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목주름을 따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목주름은 한 번에 케어하기는 어렵고요. 목주름이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생겨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더 관리가 어려운 곳입니다. 자신이 이제 목주름이 생기기 전에는 설마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은 생각보다 다른 피부에 대해서
다른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주름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아직 20대라서 그런지 목주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직은.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서서히 막 생기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목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생기지만요, 20대라고 방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주름의 원인 중에는 노화도 있지만 잘못된 습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관리를 하다 보면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얼굴은 멀쩡한데 나이가 목에서 확 들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목의 관리는 얼굴과 마찬가지로 클렌징부터 그 화장을 할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1년 365일 자외선 차단도 목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또 크림을 바르거나 스킨 토너를 쓸 때도 목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클렌징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목도 세안을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 세안까지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목은 우리 피부 중에서 굉장히 얇은 부분이라서요. 피하 지방층도 얇고 또 근육도 얇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목을 혹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도 되어 있고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고 머리를 또 받쳐주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극에 약해서 자외선에 약해지고 또 피부가 얇다 보니까 건조해져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주름과 색소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림 그 보습을 위해서 토너나 크림을 같이 해주시고 반드시 클렌징을 할 때는 목선까지 얼굴만 할 게 아니라 클렌징을 같이 해주셔야지 목주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요, 목욕탕에 가면은 이태리 타올로 목도 막 벅벅 밀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아유, 이태리 타올로 때를 미는 거는요, 목뿐만 아니라 어느 피부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때를 밀다 보면 자꾸 덧대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남겨둬야 될 각질인데 나가지 않아야 될 것까지 나가는 거고요. 특히 피지 분비가 약하고 피하 지방층이 얇고 피부가 얇은 목의 경우에는 때를 많이 밀다 보면 오히려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건조감이 심해져서 주름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밀고 싶지가 않은데 저희 엄마가 자꾸 그렇게 목도 밀라는 거예요. 엄마 방송 보셨죠? 이제 목 밀라는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목주름 생긴 거 다 엄마 책임인 것 같아. 선생님, 저희가 그러면 그 목 관리를 하려면 시간이 잘 내기가 힘들어요. 평상시에 그 바쁜 직장인들은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뭐 아이크림이나 목크림 이런 게 다 따로 나와 있는 고기능성 제품도 있지만 이거 전부 다 살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비싸.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시간과 성의를 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얼굴 화장을 할 때도 얼굴선에서 목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외선 차단제, 크림 전부 다 마찬가지고 세안을 할 때도 그냥 여기만 하지 말고 이중 세안도 목부터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저는 엎드려서 자는데 그것도 안 좋은가요? 엎드려서 자는 거는 꼭 목주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좋지는 않은 이유가요. 우리가 엎어져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죠. 네. 그 이유가 정맥이 저류되면서 노폐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앞쪽이 다 부을 수가 있고요. 또 몸으로 따지면 그 척추뼈가 장기를 다 압박을 하기 때문에 순환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엎드려 자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무섭다. 네. 그럼 선생님, 저희 그 20대 집중 케어 포인트 클렌징에서 그 세안할 때 마사지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 그 목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마사지가 따로 있는지. 목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부위보다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이 굉장히 건조하고 또 순환이 좀 약한 부분이라서요. 사실은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을 위해서 스페셜한 목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목주름 예방에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과 마찬가지로 목은 하루 종일
자극도 많이 받고 또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부분이라서요. 마사지를 하는 방향은 중력에 역행하는 밑에서 위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30대 전후에서 가장 많은 어떤 고민 중에 하나가 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턱선이 무너지는 게 이런 주름과 함께 이 라인이 다 무너지는데 이 마사지를 할 때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선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마지막에 마사지 하면서 그 노폐물 순환을 위해서 이 귀 뒤쪽으로 보내주시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성의를 보인다면 이 라인을 길게 해서요. 그 중력의 역행 방향도 하시면서 요 가슴선까지 해주신다면 요 옆으로 마사지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 데콜테 마사지의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목도 뻣뻣하게 딱 하고 표정도 안 짓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가? 좀 가르쳐 주세요. 혼자만 예뻐지려고 하는 것 같아. 제가 뭐 가르쳐 드리지 않은 건 없고요. 사실은 표정을 짓지 않거나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주름이 더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노폐물 대사나 정맥 순환 이런 거는요 근육 운동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칙칙한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그 근육을 운동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얼굴 표정이나 목의 전체적인 근육 운동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오, 우. 우리가 쉽게 아에, 이, 오, 이거를 천천히 표정을 최대한 살려서 하신다면요. 이게 얼굴에서부터 목까지, 이렇게 하면 목 근육도 운동을 하는 게 되거든요. 요런, 아에, 이, 오를 하루에 한 10번씩 틈나는 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목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체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뒤로 앞으로 돌려주고 옆으로 해주고 이런 것을요 사무실에 있거나 뭐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중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주름 예방하는 방법이죠. 이거 가르쳐 주셨어야지. 그럼 목주름 예방 마사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을 특집 1탄으로 준비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막 듣고 배우는 사이에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오늘 이제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20대, 30대 되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뷰티 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경험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트러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를 어떤 고가의 시술이나 크림이나 이런 걸로 개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가 생긴 다음에 개선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자기가 잠깐만 성의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케어를 하는 게 마치 우리가 수험생이 매일매일 예습 복습을 잘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가 과외를 해서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깔끔한데요. 그러니까 그날의 하루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게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면요.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동년배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네, 20대의 케어 포인트 클렌징과 30대의 목주름 관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을철 피부 관리 팁 하나 더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특히 이제 가을철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여름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차가 크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가 건조하면 습도를 좀 높여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 특히 건조에 약한 눈가나 목, 손등 이런 데 보습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분팩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때보다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몸이 나쁘면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의 어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과일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단백질이 풍부한 버섯이나 생선이나 두부 이런 것도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이 피부를 위해서 되게 좋습니다. 갑자기 배고파지는데요. 네, 이렇게 피부 관리 팁, 가을철 피부 관리 팁까지 딱 챙겨 듣고 나니까요. 선생님처럼 피부 미인으로 싹 거듭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유익한 솔루션 주신 조혜경 선생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원 씨, 제가 오늘 아침에 옷장문을 여는데 정말 한숨이 푸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왜요? 입으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옷은 맨날 사는데 입으릇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맨날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산 가을 옷은 또 손이 하나도 안 가고 어떡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그 가을 특집 3부작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저희가 이 올 가을 패션 동향과 함께 그 스타일링 방법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 쇼핑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겠네요. 이 전문가의 팁을 만나보기 전에는 쇼핑하면 안 되겠다.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예, 그럼 가을 특집 1탄으로 준비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